북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체중, 흡연, 음주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과거부터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특히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줄어들 때마다 이러한 추측은 더욱 증폭되곤 합니다. 2020년 4월 김일성 생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불참은 심각한 건강 이상설과 심지어 사망설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김정일 역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가 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체중 증가와 부은 얼굴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자주 노출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가족력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해외에서 새로운 치료제를 찾는 동향까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북한 내부 권력 구도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다리를 절거나 파스를 붙인 모습이 공개된 후에 건강 문제가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죠.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 경제난과 코로나 등의 전염병 확산으로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급사 후 한반도는 예측 불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공백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 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대규모 탈북자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북한 내 친중 세력을 지원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에 진입, 친중 정권을 수립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무기 확보를 막고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필요하다면 북한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가 큰 일본은 북한 급변 사태를 자국의 안보 강화 기회로 활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 하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 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급사 후 한반도는 미중일러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개입 방식과 목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사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 난민 발생에 대비하여 인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난민 수용시설 확보, 식량 및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차분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급사 후 한반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은 사후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통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북한 내부의 혼란입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권력 공백을 만들고 이는 곧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주애, 김여정 등 후계자 후보들 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군부나 다른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원 부족, 배급 중단, 주민들의 저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통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통일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된 후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과거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통일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합제 통일입니다.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줄이고 점진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늦어질 수 있고 남북한 간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통일입니다. 남북한의 체제를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남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통일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개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도 통일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사후에 곧바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 남북관계, 주변국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통일의 시기와 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부재가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